저야 돼. 이제 혼자 어색하잖아요. 그 오면서 그 강의를 한 50분 정도 걸었나? 걸으면서 좀 들었는데 겸손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겸손에 들었는데 이제 겸손이라는 게 이제 그 갑과 을의 관계가 항상 있으면은 갑이 항상 을한테 겸손할 수 있고 을은 갑한테 예의를 차릴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뭐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갑을 관계가 확실히 딱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 관계 같은 경우는 갑을 관계라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약간 애매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갑이지? 누가 을이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 아니면 이제 겸손하라는 거는 이제 항상 예의를 차리고 겸손하고 상대방 이해해라는 건 알겠는데 갑을 관계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겸손.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겸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 잣대로 봤을 때 겸손이 뭐냐면 상대한테 굉장히 예절 있게 대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어떤 책에도 어떤 강의에도 보면은 전부 다 상대한테 겸손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러고 내 마음을 낮춰놓으라 하거든. 근데 겸손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절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신도들 오잖아요. 신도들 오면은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래. 하심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하심을 가르쳐 주거든. 근데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심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겸손을 몰라.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죠. 그 겸손이 뭐냐면 내가 상대를 갖다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 앞에서 모순을 했어요. 욕 한마디 했어요. 어떤 걸 나한테 보여줬어요. 사람이 나한테 보이든 아니면 환경이 나한테 보이든 매스미디어에서 내가 보이고 들리든 간에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 받아줘야 되는데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성을 내고 조금 못난 짓을 하면요.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겸손도 없어. 예의도 없어. 그냥 막 서로 막 대하거든.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그러면 내가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뭐냐면 존중이거든. 존중은 상대를 받아주는 게 존중이죠. 근데 사회 잣대로는 항상 예의 바르게 하면은 그게 바로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요, 상대하고 항상 가깝게 지내. 부부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와도 그렇고, 또 직장의 동료도 그렇고, 사회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왜? 질량이 부족하니까. 내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돼. 그 내가 조금 모자란 게 있으면 내 친구를 만나고 친구하고 대화 섞고 친구하고 활동하면서 내 모자란 질량을 채우는 거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동료도 그렇대. 그럼 자라고 성장할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성장해 버렸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꽉 차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력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중력이 뭐냐면 내가 성장 발전할 때 과거 시대에는 내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대하고 힘을 합해야 돼요. 내하고 책을 봐서 힘을 합하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친구하고 힘을 합하든 내 짝지하고 힘을 합하든 간에 힘을 합해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중력이 어떤 중력이 발생하냐면 끌어당기는 중력. 과거 시대에는 힘이 모자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친구도 그렇게 많았잖아. 그죠? 시간만 나면 전화해가 친구 만나고 에너지 받고 아니면 직장 동료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에너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천시대 2012년 12월 20일 동지까지가 선천시대 끝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때는 뭐냐면 에너지 질량이 꽉 찼다.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에너지 질량이 성장 발전할 때가 있고 꽉 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2013년부터 에너지가 모두 다 꽉 차다 보니까 이제 어떤 중력이 발생하냐면 쳐내는 중력이 발생합니다. 다 질량이 꽉 찼다. 태양처럼 발산하는. 그렇죠. 태양이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항상 우주에 비유하는데 태양이 되려면 뭐가 돼? 먼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작은 먼지. 먼지가 모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또 깨지잖아. 깨지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력이 만들어지거든. 중력이 왜 만들어지냐면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면요 타잖아. 타면서 여기서 중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먼지로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주먹대기, 나머지 바위만한 거, 좀 더 큰 거, 운석 이렇게 이제 크게 발전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태양이 되는 거라. 우리 지구만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지구가 지금 먼지부터 시작했잖아요. 작은 먼지를 시작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커져가지고 엄청난 중력이 발생하는 거라. 그럼 요만할 때하고 요만할 때하고는 크게 다르겠죠. 한 운석 정도 되면, 집천만한 게 되면은 이때부터 끌어다니는 중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성장 팽창할 때는 내가 이 중력이 밀어내는 중력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중력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 뭐든지 뭐 잡식성이잖아요. 모든 물질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그래서 안 맞는 게 있으면 스스로 폭발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짝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럼 우리 지구에 좀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물질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장 펼쳐가는 거라. 이때는 막 대식가가 돼가지고 우주에 있는 엄청난 물질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지구가 됐잖아요. 태양도 되고 또 달도 되고 저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그럼 처음부터 저게 뭐부터 시작했냐면 먼지 입자부터 시작했다니까. 먼지 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할 때는 이렇게 중력이 크게 발생되게 해서 끌어당기는 중력인데 지구가 다 성장했어요. 태양이 다 성장했어. 달이 다 성장했어. 은하계가 다 성장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아니고 쳐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은하계예요. 태양이 운전되고 지구가 운행되는 방법이거든. 그럼 사람 사이도 뭐가 생각되냐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라고 성장할 때는 주변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2013도 와가지고 70% 출량이 꽉 차다 보니까 인류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너무 차버린 거야. 그럼 지금은 쳐내는 중력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상대가 나한테 간섭에 들어오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쳐내버리는 거야. 왜? 내 에너지가 지금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방어막을 딱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줘요. 간섭하는 거는. 그럼 어떨 때 지금 받아주냐면 융합하자 그러면 서로 언어를 하고 들어오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후천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융합시대라잖아요. 융합이 뭐냐면 상대하고 서로 언어를 해서 힘을 맞추는 거거든. 그럼 뭐 저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저하고 나하고 좀 대화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다가서면 어떻게 돼요? 의리야. 내가 뭐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고파서 지금 다가서는 거거든. 근데 에너지가 꽉 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나는 뭐 급한 게 없어. 그럼 내가 갑이잖아요. 그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남 울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재주가 있어. 근데 나는 기분이 좀 꿀꿀하네. 그런 재주는 안 갖추고 있는 거지. 그럼 난 저 사람 에너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절로 다가서는 거라. 그럼 저 사람이 갑이고 나는 을이 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집에서 살림한다? 근데 여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네? 그럼 누가 갑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갑이라.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니까. 왜? 이 가정을 운영하려면 물질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얻을 게 있으면 나는 을이 되고 저 사람은 갑이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줄 게 있으면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받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지. 네, 우주도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사람관계 똑같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을이다. 그럼 갑한테 어떻게 돼요? 갑한테 대들면 안 되지. 갑한테 다가가지고 내가 저 물질 용돈을 좀 받아 쓰려고 그러면 갑한테 아주 예제 있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갑이 있는 거 굉장히 가지고 가족이 공유해 쓸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그냥 와이프가 밖에서 돈 열심히 벌고 나 집에서 살림하는데 내가 을인데도 그래도 남자인데 이러면서 나 여자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그 용돈을 어떻게 해요?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지. 돈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경제를 운영하려면 경제를 가진 사람이 갑이라. 근데 아내가 돈을 열심히 잘 벌어오는데 아내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힘은 있어도 사판인데 내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딱 풀어나가고 따야 할 때는 아내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쩌냐면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판인 거라. 이판이면 딸 따고 물을 때는 이 사람의 지식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거든. 요때는 내가 경제를 벌어오더라도 이 아내가 지혜롭다 그러면 남편이 갑이에요. 이때는 내가 어떻게 돼? 여자가 을이 되고 남편이 갑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돈만 열심히 벌어오면 내가 갑인 줄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막 남자를 공구는 거야. 그렇다면 이래 어떻게 돼요? 언혼이 안 됐잖아요. 융합이 안 됐잖아요. 이래서 부딪힌다니까. 가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있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체는 사장님이 참 잘하시는데 안에 세무적인 일을 내가 볼 때는 내가 갑이에요. 컴퓨터도 잘 만지고 회사 뭐 업무도 서류도 처리하는 것도 내가 잘하고 이런 건 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면 사장이 어떤 면에서는 갑인데 어떤 면에서는 을이 되는 거지. 그죠?
직장에 있는 그 부하 직원이라 가지고 내가 무조건 내가 의리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월급을 주고 회사 전체 운영하는 것은 사장이 갑이 맞는데 회사의 세밀한 부분을 갖다가 업무로 보는 것은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와야 돼. 근데 사장이 어떻게 돼? 내가 니한테 월급 주니까 난 갑이고 니는 내가 부려먹는 노예니까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거지. 그러면 사장하고 부하직원 융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때 바로 뭐가 나오냐면 겸손하게 다가서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저 부하직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부하직원을 갖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존중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존중을 안 하고 접근하는 거라. 내가 월급 주고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사장하고 부하직원은 융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사장이 인성 교육을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부하직원을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을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도 내 밑에 있더라도 어떤 실력을 갖추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을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옛날에 그 뭐 삼성가 있잖아요. 그죠? 삼성가라든지 뭐 재벌가들이 기업 총수들이 뭘 가지냐면 집안에 전부 다 희귀병을 다 가지고 있다고. 왜 희귀병을 주냐면은 네가 겸손해야 되니까.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를 가지고 무소불위잖아요.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잖아.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남한테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대한테 항상 누구든 간에 내 겸손하고 어떻게 상대를 존중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업가 총수들한테는 항상 희귀병, 집안에 혈통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겸손해야 돼? 의사한테.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지금 자식이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우리 집안에 혈통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는데 이걸 갖다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지. 왜? 희귀병이랬잖아. 자연이 딱 그걸 갖다 심어가지고 치료도 못하게끔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희귀병이라 원인을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내 자식이 지금 이 몸이 아파 있으니까 이걸 나서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숙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상대를 존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자연의 법칙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총수가 내 경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고기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되니까 또 따뜻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집안에 이런 혈통을 내려오는 병이 있으니까 이걸 또 풀고자 어디 가냐면은 저희 교회 목사 찾아가요. 아니면 절에 스님 찾아가거든요. 평소 때 같으면 기업 총수가 절에 가 스님한테 고기를 숙일 일이 없어요. 목사한테 가가지고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내 자식이 지금 희귀병에 걸려 아프니까 가가지고 고기를 숙이게 만들었어. 그렇죠? 네. 그럼 지식인 이판들은 또 누가 또 갑이에요? 경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걸 갖다가 세상에 펼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만 가지고는 이걸 펼칠 수가 없어. 그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질량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식으로는 갑인데 돈이 없어요. 자연이 돈을 많이 안 줘. 왜? 그래야지 네가 저 경제인한테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뭐 지식도 없는 게 막 돈만 많아가지고 이런 소리 안 할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고기를 숙이고 겸손하게 다가서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내가 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연이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0.1mm도 안 틀린 거예요.